안녕하세요. 프랭프씨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26일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항상 문제를 일으키는 안하무인 태도는 여전하고 회담에 지각까지 해서 문제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왕이는 한국이 민감한 문제를 적절한 방식으로 처리해서 양국 간 상호 신뢰와 협력을 지켜나가기 바란다 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언론에서는 한국이 만일 민감하다고 간주하는 사안을 부적절하게 다루면 사드 배치 직후처럼 관계가 크게 나빠질 수 있다 라는 뜻의 경고성 메시지로 보고 있습니다. 왕이가 한국을 방문하고 있을 때 일본은 왕이 때문에 벌집 쑤신 것처럼 시끄럽습니다. 중국과 영토 분쟁을 하고 있는 센카쿠 열도에 대해 왕이가 열변을 토하고 한국으로 갔기 때문입니다. 센카쿠 열도를 두고 중국과 전쟁 일보 직전까지 가 있는 상황에서 일본에 와서 도발적인 발언을 쏟아놓았습니다. 일본은 센카쿠 열도가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중국이 영유권 주장을 한 것이 뜬금없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갑자기 센카쿠 열도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한 것은 유엔의 보고서에서 동중국해 석유 매장 가능성이 높다고 발표한 1969년 이후 2년이 지난 1971년이라는 것입니다. 일본의 주장처럼 예전에는 석유 때문이었는지 몰라도 현재는 국제정치와 군사적인 전략면에서 매우 중요한 분쟁 지역이 되어버렸습니다. 만약 전쟁을 하게 된다면 중국은 센카쿠 열도를 확보해야 태평양으로 통하는 길목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중국이 조만간 대만을 침공할 것이라는 설이 계속 나오는 것도 가장 확실한 길목 확보 전략이기 때문입니다. 미국도 괌 미군 기지에서 후방 전선을 지키고 있다고 하더라도 먼저 대만과 일본이 영토적으로 저지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와중에 이루어진 왕이 외교부장의 방일에서 모태기 외무상과의 회담에서부터 삐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모태기 외무상이 회담에서 센카쿠 열도 문제에 대해 언급을 했습니다. 모태기는 일본 영토인 센카쿠 열도에 중국의 관공선이 305일 동안 들락날락하는 것은 영토 침입이다. 이것은 센카쿠 열도에 대한 일본의 실효 지배를 무력화하려는 도발로 보인다. 잘 협조해달라 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갑자기 내가 자세한 설명을 해주겠다 라고 하면서 정체불명의 일본어선이 갸오위다오 주변의 민감한 해역에 자꾸 들어오고 있다. 중국은 어쩔 수 없이 강력 대응하고 있다. 우리의 입장은 명확하다. 중국의 주권을 지켜나갈 것이다. 민감한 수역에서 사태를 복잡하게 하는 행동은 자제시켜야 한다. 라고 폭탄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일본에 와서 공개적으로 일본 영토인 센카쿠 열도가 아니라 중국 영토인 갸오위다오이다 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도리어 일본의 어선들이 불법 침입을 하고 있다 라고 밝혔고요. 기자회견을 할 때 사용하는 메모지를 아예 보지도 않고 강하게 발언을 한 것입니다. 모태기 외상은 갑자기 왕이의 이런 발언을 멍하니 들으면서 외교상의 웃음을 지으면서 아무 발언을 보태지 않았습니다. 모태기 입장에서는 공식 기자회견에서 바로 반박했다가 왕이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고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가만히 듣고 있었던 거죠. 이에 대해 26일 열린 자민당 외교부 회의에서 왕이의 말에 왜 즉각 센카쿠 열도에 대한 주장과 반박을 강하게 하지 않았느냐, 모태기 외상이 가만히 웃고 들어준 것은 중국의 주장을 묵인한 것이 아니냐 등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모태기뿐 아니라 스가를 만났을 때도 왕이는 기자들에게 또 바로 갸오위다오는 중국 영토이다. 일본 어선이 침범하고 있는데 그냥 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스가와 만났을 때 센카쿠 열도에 대한 중국 측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 라고 메모지를 읽을 때는 가만히 듣고 있다가 총리 관절을 나온 후에 한 방을 때린 것입니다. 막 나가는 왕이에게 된통 두들겨 맞은 일본 정부는 국민 여론이 들끓는 상황이 되자 부랴부랴 수습에 나섰습니다. 오늘 오전에 가토 관방장관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서 왕이 국무의원이 일본 어선을 넣지 말 것을 요구한 것에 대해 강력하게 거부한다.
일본 정부로는 전혀 받아들일 수가 없으며 일본 어선이 일본의 영토에 활동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라고 발표했습니다. 일본이 할 수 있는 일이 뒷북 기자회견밖에 없는 거죠. 일본 정부는 그동안 중국과의 경제 협력으로 경제를 살리려고 했습니다. 중국도 시진핑의 방위를 성공시키면서 미국을 상대하는 한중일 경제 협력을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일로 시진핑의 방일은 물 건너갔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일본 국민들의 반중국 감정이 87%에 달한 상황인데 불난집에 기름을 부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내년 봄에 방일을 하겠다고 통보를 했다는 소식이 흘러나오고 있지만 일단은 2022년쯤으로 미루어 놓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센카쿠 열도를 둘러싼 충돌은 군사적인 충돌 위험까지 포함해서 다방면에서 부딪히고 있습니다. 중국은 지난 4일 전국인민대표회의에서 해경 법안을 새로 공개했습니다. 이 법안은 해경국의 권한을 강화한 것으로 외국 조직이나 개인이 중국의 국가 주권을 침해하려고 한다면 바로 무기 사용을 해도 좋다라는 법안입니다. 당연히 이 법안은 중국 영토인 갸오위다오에 일본 어선이 침입하는 경우를 가정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일본은 바로 외딴섬에 적이 침공하는 경우를 가정한 군사훈련을 강행하면서 대응했습니다. 오이타현 히주다의 연습장에서 외딴섬 방위 전문 부대인 수륙기동단 대원 약 4,500명과 차량 1,400대를 동원해 부대 배치 및 진지구축 훈련을 했습니다. 군사적으로 시위를 한 것입니다. 일본 환경성은 센카쿠 열도 동식물 생태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생태 조사라는 명목으로 센카쿠 열도는 일본 영토이다 라는 것을 부각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맞서 중국도 갸오위다오 디지털 박물관을 열어서 센카쿠 열도와 관련된 사진과 영상 등을 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의 지난 25일 회담은 안보 문제에서 긴장감이 엿보였지만 전체적으로 협조적인 분위기였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26일 보도했다. 스가 총리는 회담 모두에서 왕이 국무위원의 방위를 진심으로 환영한다. 중국과 일본의 주요 인사 왕래 재개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며 중국과의 협력 관계를 중시하는 자세를 나타냈다. 또 양국의 안정된 관계는 중일 양국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왕이 외교부장은 여러 분야에서 함께 협력하고 싶다고 화답했다. 정상 궤도로 돌아온 중일 관계를 소중히 하고 싶다라고도 했다. 다만 두 사람은 중일 간 영유권 분쟁지인 센카쿠 제도를 둘러싼 문제에 대한 의견을 좁히지는 못했다. 스가 총리는 회담에서 센카쿠 주변 해역에서의 중국 공선의 도발 행위 자제를 촉구했다. 왕 외교부장도 센카쿠 제도에 대한 중국의 영유권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러나 일본 외무성 간부는 센카쿠 문제에도 불구하고 회담은 전체적으로 편안한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요미우리는 양측이 협조무대를 연출한 배경에 대해 일본은 경제면에서 중국의 협력이 필요하고 중국은 미중 갈등 국면에서 미국의 동맹인 일본과의 관계 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신문은 스가 총리의 대중국 기본 자세는 안보면에서는 견제하면서도 경제적 실리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스가 총리는 왕 외교부장을 만나기에 앞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스캇 모리슨 호주 총리 등과 회담하고 대중국 견제를 위한 결속을 다졌다. 중국은 미국, 일본, 호주, 인도 등 이른바 쿼드 4개국이 대중국 포위망을 강화하고 있는데 반발하면서도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열을 올리고 있다. 미국이 조 바이든 정권으로 바뀌더라도 미중 갈등의 기본 구조는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고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나서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에서다. 또 중국은 다자주의를 외면하는 트럼프 행정부에 아랑곳하지 않고 한일 양국 및 아세안 10개국, 뉴질랜드, 호주 등과 영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에 서명하는 등 영향력 확대 및 대중국 포위망 완화에 나서고 있다. 신문은 왕 외교부장이 이번 방일로 협조무대를 연출한 것은 올해 4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이유로 연기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국빈 방위를 위한 환경 정비 목적이라고 했다. 중국이 시 주석의 국빈 방위를 추진하려는 것은 조 바이든 차기 미국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라는 해석이다. 그러나 회담에서는 시 주석의 국빈 방위 문제는 의제에 오르지 않았다.
중국은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속도를 내고 싶겠지만 일본으로서는 미국의 정권 교체 후 미중 관계의 변화를 지켜보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한편 두 사람은 이번 회담에서 내년 여름 도쿄올림픽, 패럴림픽과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의 성공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세계적인 코로나19 재확산에도 양국이 올림픽 개최에 협력하기로 한 것은 내년 도쿄올림픽이 무산되면 베이징 동계올림픽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다. 이날 외교장관 회담 시각은 당초 오전 10시로 잡혀 있었다. 그런데 왕 위원의 지각으로 회담이 25분 지연되면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왕 위원을 기다리는 모양새가 연출됐다. 왕 부장은 숙소인 장충동 신라 호텔에서 회담 예정 시각을 넘겨 출발했다고 한다. 10시 22분쯤 외교부 청사의 모습을 드러낸 왕 위원은 왜 늦게 도착했느냐는 취재진의 질의에 교통 때문에라고 짧게 답했다. 외교부 측에는 회담 시작 20분 전 전날 늦게 도착해 늦어질 것 같다며 양해를 구했다고 한다. 왕 부장의 지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2월 방한 땐 신라 호텔 영빈관에서 열린 한중 오찬 리셉션에 예정 시각보다 1시간가량 지각했다. 이 때문에 국회의원, 기업인, 법조인 등 국내 주요 인사 수십 명이 선체로 왕 위원을 기다렸고 일부 인사는 발길을 돌리기도 했다. 중국 정부는 이때 왕 위원이 리셉션 전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면담하는 자리가 길어졌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날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강 장관은 유동적인 한반도 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협의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왕 부장은 강 장관과 오늘 각 분야 교류 협력에 대해 정리하고 국제지역 문제에 대해 전략 소통을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왕 부장은 이날 오찬을 강 장관과 함께하고 오후에는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한다. 지난해 12월 방한 당시 왕 부장은 문 대통령과 강 장관 앞에서 미국의 일방주의, 패권주의를 대놓고 비판했다. 반면 이날 장관 회담에 모두 발언만 봐선 미국을 향해 공개적으로 날을 세우진 않았다. 이는 전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당선 축하 친전을 전달한 것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관영 신화통신 등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시 주석은 새 정부 출범을 앞둔 바이든 측의 양측이 충돌하지 않고 대항하지 않으며 윈윈의 정신으로 갈등을 통제하기를 바란다고 제안했다. 반면 임기가 한 달 남짓 남은 트럼프 정부는 같은 날 노골적으로 중국을 향해 날을 세웠다. 케일 브라운 미국 국무부 수석부 대변인은 25일 장진호 전투 70주년 기념사진을 트윗에 올리며 1950년 6월 25일 한국 전쟁은 북한이 중국의 지원을 받아 한국을 침공하며 시작된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교과서들은 이를 단순히 내전 발발이라고 기술하지만 중국 공산당의 선전이 진실을 묻을 수 없다라고도 했다.